자, 시작하기 전에 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1, 2, 3, 4, 5, 6, 6가 있어요. 전체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드릴게요. 전체 퍼센트 10%, 10%, 10%, 10%, 50%예요. 자, 50% 중에서 특수인화물, 일석이류, 알코올류까지가 70%예요. 나머지 2, 3, 4 동이 30%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서 공부하시려면 어디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4류 위험물에 특수인화물 1, 2석유류까지 공부하셔야 된대요. 근데 맨날 떨어지신 분들은 어디를 공부해요? 맨날 책을 펼치면 제1류 위험물 붙기 때문에 제1류 위험물만 펼치다가 끝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위험물 책은 다 1류 위험물만 시커멓게 돼 있어요. 1류 위험물에 뭐 외우다가 비중 외우고 발화점 외우고 그거 외우다 끝나요. 지금 정작 중요한 게 뭐다?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소점, 인화점, 연소범위, 발화점, 비중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알코올류 할게요. 알코올류는 탄소 개수가 하나에서 탄소 개수가 3개인 OH를 얘를 포화일가라고 포화일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OH가 1개인 것. 그래서 탄소 개수가 하나, 탄소 개수가 둘, 탄소 개수가 셋. 탄소 개수가 하나인 거는 CH4가 되겠죠. 그러면은 메탄인데 여기에 O가 오고 H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OH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드록식이라고 하죠. 자, 금속과 반응할 때는 금속을 녹여준다 그래서 수산기라고 하고요. 유기물질인 공유결합할 때는 히드록식이라고 합니다. 자, 탄소 개수가 2개이면서 수소 개수가 있는 것들은 수소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OH 똑같이 와요. 탄소 개수가 3개, H가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에서 OH가 오더라. 기억나세요? 여기 O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O요, O. 여기도 O, 여기도 O 있네요. 그러면 성질이 뭐라고요? 수용성이에요. 아, 수용성이구나. 이거 자체가 수용성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근데 메탄에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거를 메틸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메탄올이라고 그래요. 메탄의 알코올에서 메탄알코올, 기는 메틸기에다가 OH가 붙어서 메틸알코올. 그러면 얘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이라고 그러고 인화점 암기하세요. 11도, 13도, 15도씨가 뭐라고요? 인화점이라고요. 근데 얘는 알코올이에요. 무슨 알코올? 프로필알코올. 프로필알코올인데 어라, 이 OH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C가 하나, 둘, 3개에다가 OH가 붙고요. H가 된다고요. 결국은 얘 C가 3개, H가 하나, 둘, 셋, 6개, 8개에다가 O가 붙었었죠. 얘도 똑같이 C가 3개에다가 H가 8개에다가 O가 붙죠.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뭐 선화 프로필렌하고 똑같죠. 예. 근데 얘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 근데 얘가 어디 끝에 붙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붙는다 그래서 이소 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화점이 몇 도야? 얘가 12도씨예요.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성,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인화점은 12도씨예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부탄가스 중에 무슨 부탄 있어요? 이소부탄 들어보셨어요? 부탄가스 우리 썬열려가 좋더라 그 노래 조강지처가 좋더라. 저 거기 공장 갔었거든. 거기 공장 소방점검 했었거든요. 그 광고가 얼마짜리냐면 3억짜리래요 그 노래가. 3억짜리래 3억. 거기가 그냥 부탄가스예요. 근데 캠핑용 다니는 부탄은 이렇게 돼 있는 부탄가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소부탄이에요. 왜? 산에 올라가면 산소량이 부족해서 잘 안 붙거든 부탄가스가. 그래서 이소부탄이 화력이 더 세. 구조 이성질체로서 여기나쯤 더 낫잖아요. 그래서 캠핑용 할 땐 이소부탄을 써요. 이소란 말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메탄올을 먹으면 얘는 먹다가 마시다가 독해가지고 목에 걸리니까 목에 걸리니까 뭐가 나와요? 눈깔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실명할 수 있어요. 에틸알코올은 술주자를 써서 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문제가 됐던 게 유럽에서는 워셔액을 에틸알코올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메틸알코올을 쓰다가 방송에서 한번 대판 나왔었죠. 3년 넘었을 거야.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성 물질은 메틸알코올을 워셔액으로 쓴다 해서 한번 난리 났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메틸알코올을 없어지고 다 에틸알코올을 쓰는 워셔액이 생겼어요. 직업병이 하나 생겨요. 알지도 못하면서 약봉지를 받으면 뒤에를 보고 읽어요. 저 직업병이야. 읽기 시작했어 언제부턴가. 그러고 보면 아는 글자가 한두 개 나와. 그러면 왜 이렇게 반갑던지. 화장품 받으셔서 뒤를 딱 까보세요. 화학식 공부한 것들 대부분 있어요. 화장품의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글리세린이야. 궁금하시면 한번 봐봐요. 그래서 얘는 목정이다. 실명할 수 있다. 얘는 주정이다. 그 다음 거 제1석유류부터 하겠습니다. 제1석유류 제 스타일로 가는 게 편해서 제1석유류랑 특 1 R 2 3 4 동이더라. 5 2 4 126개 120 뭐야 어떻게 됐어 지금. 아이씨 5 2 4 126에 1만이다. 1석유류니까 1석유류 50, 200, 400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비수용성은 200리터라는 얘기고 수용성은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수용성은 곱하기 2를 하더라. 그래서 수용성은 400리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2170에 200에 2호더라. 1석유류는 여기 있었죠. 인하점이 몇 도요? 21도 12만이더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1석유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1석유에는 아가벤톨피 메티오이시콜, 아세톤, 가솔린, 흔히 말하는 휘발유, 벤젠, 톨루엔, 비리딘, 메틸에틸케톤,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시콜, 시아나, 수소, 콜로디온. 뭐 뒤에 거는 교재에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자, 아세톤으로 암기하시면 잘 안 돼요. 이름을 디메틸 케톤, 케톤이 있네요. 메틸에틸 케톤. 그러면 케톤이 뭔가? 메틸이래요. 메틸이 몇 개? 2개. 메틸이니까 CH3가 몇 개? 2개. 케톤이 왔대요. CO 가 케톤입니다.
메틸 에틸 케톤은 앞에는 메틸, 뒤에는 에틸, 뭐라고요? 케톤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아, 케톤 봅시다. 케톤. 이거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C가 하나, H가 3개. C에 O에다가 C에 H가 3개. 어라! 무슨 성질이요? 수용성이 있더라. 아, 게다가 요렇게 CO가 나오면 요게 케톤기라 그래요. 그래서 케톤기의 특징은 뭐다? 탈지작용이에요. 이탈시킨다. 지방을 이탈시킨다. 오라, 요거 봤더니 이거 뭐예요? 케톤기다. 수용성, 비수용성? 수용성이다. 탈지작용이 있더라. 탈지. 독성이 있다, 없다? 독성이 있더라. 냄새 나더라. 아세톤 냄새 맡아보면 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욕 나오잖아. 에이, 욕 나오더라. 에이, 말도 못해. 앞에 것만 딱 끊어. 뭐요? 인하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세톤은 수용성이야. 그런데 디메틸케톤 수용성이야. 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용성 성질은 만족하지 못하므로 12.7% 정도의 용해도가 있으므로 얘는 성질은 수용성이지만 구별은 비수용성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지정수량이 400이고요. 얘는 지정수량이 200이라고요. 화학식 구조식 다 했고요. 성질 얘기했어요. 탈지작용, 이탈시킨다, 수용성이다. 영하 18도씨의 인하점이다. 가솔린 같은 말. 휘발유는 화학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화합물이잖아요. 석유화학 추출물이잖아요. 혼합물이라고요. 벤젠 뭐야? 짧게 말씀드릴게요. C가 몇 개요? C가 6개이면서 탄소가 다리를 구성하는데, 탄소는 다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4개. 그런데 이 구조로 갔더니 탄소 개수가 3개의 다리가. 그래서 탄소가 여기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그런데 이 탄소는 어느 순간엔 여기고 어느 순간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를 공명이라고 하며, 야, 탄소와 수소의 거리를 이온결합 결합을 암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1암스트롱인데 이 부분은 1.5암스트롱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공명을 하고 있더라. 어느 순간엔 여기 있고 어느 순간엔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것이 벤젠이에요. 벤젠은 뱀이 제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뱀이 제꼬리 그리시고, 영하 11도. 가솔린 안 했네. 가솔린 영하 20도에서 영하 43도. 연소범위 1476. 아세톤이 25 잠깐만 12.7이었나? 12.4였나요? 2.6 12.8? 아닌데? 2.6에서 12.8. 벤젠 영하 11도. 연소범위 1471. 벤젠에다가 벤젠을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벤젠 C 모양을 따서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고요.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표시를 해도 되고요.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돼요. 어떤 게 더 편해요?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네, 톨루에는 C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에 H. 여기 H 대신에 누가 온 거냐? CH3가 온 거예요. 이 CH3를 아까 뭐라 했어요? 아세트.
또는 메틸. 메틸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하나짜리니까. 그럼 얘는 메틸에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벤젠. 그럼 얘는 메틸벤젠이야. 자, 그러면 벤젠은 전부 다 벤젠이라고 붙는 벤젠 유기체는 전부 다 물에 안 녹는다 생각을 했어요. 예외적으로 딱 하나만 빼고. 자, 이 톨루엔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 상성으로 4도씨. 그냥 4도씨. 그래서 벤젠이니까 벤젠이 C6H6이었다가 수소 하나를 버리고 뭐가 온다고요? 메틸이 온다고요. 그래서 C6H5CH3. 그럼 벤젠은 언제 쓰냐? 톨루엔은 언제 쓰냐?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뭔지 아세요?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구성 요소? 휘발유예요. 네. 벤젠은 화학적으로 만든 휘발유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벤젠의 특징은 C6H6이에요. C6, H6. H5가 아니고 6이죠. 말씀을 안 해주셔. 얘가 산소랑 반응해. 그러면 C가 CO2, H는 H2O. C가 6개니까 6개, H가 6이니까 3개. 합치면 총 6, 22, 12개에다가 3개 합쳐서 15개. 2분의 15. 벤젠이 하나일 때 7.5몰의 산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 연소하려면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연소를 하더라. 불완전 연소를 하니까 뭐가 생긴다? 그름이 생긴다. 그리고 벤젠의 약자를 뭐라 그래요? 벤젠의 약자를 어지러워. 제가 봐도 어지러워. 벤젠의 약자를 B. 이거 한 방에 안 바뀌어. 왜? 벤젠을 B, 톨루엔을 T. 그 다음에 한 가지 안 한 게 X. X는 자일렌이라고 하고요. 또는 X. 벤젠, 톨루엔, 자일렌. 자일렌. 크실렌. 자일렌 또는 크실렌이라고 해요. 갑자기 크실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크실렌이라고 하면 벤젠에다가 여기 수소가 있었고요. 여기 수소가 있었어요. 여기 대신에 CH3가 온 거고 요거 대신에 CH3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C6H6이 아니라 C6H5가 되고요. H4가 되고요. CH3가 몇 개요? 전체 2개가 된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메타, 하나 건너서 있으면 메타, 아니 이거 오르소. 이게 오르소, 이게 메타.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으면 파라. CH3 이거를 파라크실렌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이제 메타크실렌이 제 2류? 메타크실렌이 이석유리였던가 3석유리였던가 2석유리였던가 메타크레졸이 3석유류. 그래서 얘가 3석유류가 된다. 그래서 얘를 BTX라고 하고 독성은 크실렌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톨루엔, 그 다음에 벤젠이에요. 저 예전에 그 회사 직장생활을 할 때 기계 제조업체 다녔었는데 밀링하는 회사 거래처를 가면 밀링이 기름으로 깎잖아요, 쇠를. 그러니까 나중에 쇠에 기름이 범벅되니까 기름을 닦아내야 될 거 아니야. 기름 닦아낼 때 보니까 한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막 문지르더라고, 더우면. 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문지른다고요. 그리고 선풍기 앞에 있으면 시원해. 뭘 묻혔냐면 그때 묻혔던 게 이거예요. 크실렌. 독성이 제일 작아. 근데 이거 묻히면 시원하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기름 닦을 때 씁니다. 뭐예요? 용제예요, 용제.
독성은 벤젠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피리딘 할게요. 피리딘은 C 두 개 하나 H 아유 이거 H 쓰다가 시간 다 가요. 이 상태에서 이 C 대신에 누가 오냐면 질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질소는 다리가 3개짜리예요. 근데 질소는 모양이 깨져버리니까 벤젠 모양이 깨져서 얘만 뭐예요?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얘는 벤젠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피리딘은 수용성으로서 인화점은 20도씨예요. 얘 수용성이에요. 독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메틸에틸 케톤 방금 전에 했고요. CH3, CO, C2H5. 그 다음에 초산 에스테르와 의산 에스테르. 초산과 의산은 초산 의산을 할 때 할게요. 그러한 초산 또는 의산에다가 에스테르가 왔어요. 에스테르는 예, 산에다가 알키기가 들어온 거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에스테르가 오는 게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제5류 위험물에 있는 질산 에스테르가 있어. 그러면 에스테르는 알키기니까 메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초산 부틸, 의산 메틸, 의산 에틸, 의산 프로필, 의산 부틸이 오는 것이 에스테르다. 수용성, 비수용성, 비수용성으로 암기하세요. 수용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비수용성으로 전체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시아노소는 HCl, 뭐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가볍다. 콜로디온은 패스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일석유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세톤 영하 18도씨 26128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다. 그 다음에 가솔린 1476에다가 영하 20에서 영하 43도다. 자, 가솔린의 발화점 300도씨 정도는 예, 눈치껏 알아서 300도씨 정도로 보시고, 벤젠 영하 11도, 그 다음에 융점이 5.5도로서 5.5도 이하에서는 고체로 돼요. 고체 상태에도 연소가 잘 됩니다. 연소 시 끓음이 발생한다. 톨루엔은 메틸벤젠이라고도 하고요. 메틸벤젠. 인화점이 4도씨 1476에서 거꾸로 1467이더라. 독성이 벤젠보단 약하더라. 피리딘은 질소가 온 것이고요. 자체가 수용성이다. 인화점 20도씨로 독성이 매우 강하다. 메틸에틸 케톤 수용성으로 수용성이지만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으로 한다. 200. 인화점이 마이너스 7도로 아닌데 마이너스 1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초산 에스테르, 의산 에스테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고, 시아나소는 공기보다 비중이 가볍다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석유리,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이석유리부터는 이름만 기억하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이석유리로 이석유리를 하려면 이석유리, 삼석유리 그냥 같이 해버릴게요. 자, 이석유리는 특 1 R 2 3 4 동 5 2 4 126에 1만. 이석유리니까 여기죠. 1000 2000. 삼석유리는 2000 3000. 이하나 70에 200에 25.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2석유류는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자, 2석유류는 수용성 2000, 비수용성 1000. 온도는 얼마? 20도씨에서 70도씨. 3석유류는 수용성, 비수용성 2000, 수용성 4000. 그래서 2석유류는 2등경이 초트에서 장송의 크크리. 3석유류는 3중클 아니 액을 담매.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이등경 의 초 대 스 장 송 에 크 클
희, 등유, 경유, 의산, 초산, 테레핀, 스틸렌, 장내유, 송근유, 에틸셀루솔브를 에틸 셀루 솔브 크실렌 크실렌 맞나? 크실렌. 크레저라고 제가 바뀌었나? 크레저라고 설명 바꿔서 했네 아까. 아닌데? 크실렌 자일렌 크레저 같아. 크실렌 또는 자일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 벤젠 히드라진 등유경유 석유화학 추출물. 다만 등유경유는 인화점이 200에서 발화점이죠 220에서 보통 250으로서 자연 발화할 수 있다. 기름걸레에 등유경유가 농축되어 있다가 열을 축적하면 자연 발화하더라. 의산은 포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름이라 그러면 HCOOH를 포름산이라고 해요. 초산이다 또는 아세트산이다. 그래서 아세트라고 얘기하면 C가 구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CH3, COOH입니다. 그래서 의산, 초산은 다 무슨 성질? 수용성. 특히나 이 초산은 빙초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빙초산. 식초의 원료다. 3% 이하를 농축액을 섞어서 식초를 만든다. 근데 앞에 빙자는 얼음빙이에요. 16.5도씨 이하에서는 고체로서 굳어버린다. 다만 2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액체니까 인화성 액체로 구별됩니다. 16.5도씨 이하에서 결빙한다. 테레핀유, 소나무 추출물, 장내유, 송근유 다 소나무 추출물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름만 기억하시고. 스틸렌은 스틸벤젠이다. 또 같은 말로는 아크릴벤젠이다. 그래서 벤젠에다가 CH2CH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크릴벤젠. 일자가 빠졌네요. 아크릴벤젠 또는 비닐벤젠이라고 합니다. 요 CH2가 비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스틸렌을 중합시킨 거를 폴리라 그래요. 그래서 폴리스틸렌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을 폴리스틸렌이라고 합니다. 중합체다. 중합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뭉쳐 있는 거를 중합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폴리.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유레탄 다 중합체예요. 석유화학 추출물로서 분자 구조가 엄청 복잡한 것들을 폴리라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에틸셀루솔브는 디메틸에테르. 디메틸 에틸에다가 뭐가 온 거냐면 OH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용성이에요. 이거 화학식 CH3, CH2, O에다가 CH2, CH2, OH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그냥 디에틸 에틸에다가 맨 끝에 OH 붙였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성질?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으로 주로 용도는 뭐다? 앞에는 기름 침유성, 뒤에는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유리세정제예요. 자일렌 크실렌은 했고요. C6H4에다가 CH3가 몇 개요? 2개요. 클로로벤젠은 벤젠에다가 뭐가 온 거예요? 염소, 클로로. 그래서 염화벤젠이라고 합니다. 염소, 염화. 여기는 그냥 이름만 암기하시면 돼. 굳이 여기서 연소범위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굳이 여기서 인화점 암기하실 필요 없어. 인화점이 중요하지 않아. 왜?
벌써 20도씨를 넘어가서 자연 상태에서는 불에 안 붙어요. 영화 보셨어요? 주유소를 털어란가?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거기서 주유기 총 가지고 막 뿌려대잖아요. 그리고 라이터 딱 들고 경찰이 딱 오잖아. 야, 이 새끼야, 그거 경유야, 불 안 붙어. 안 봤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했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휘발유였으면 라이터 불 붙이면 붙는다고. 근데 경유는 불 안 붙어. 경유 자동차는 점화 플러그가 없잖아요. 불이 안 붙는데 압축착하잖아. 왜 경유는 왜? 온도가 발화점 온도가 낮거든요. 발화점 온도가 낮으니까 이만한 실린더에다가 넣고 얘를 압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압축을 시키면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서 자연히 폭발해 버린다고. 휘발유는 발화점이 300도씨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는 인하점은 낮지만 발화점이 높아. 자, 그 정도 보시고. 히드라지는 시험에서 중요한 거, 히드라지는 NH 농협가서 이사자금 빌렸다 생각을 하세요. 아, NH가 또 거꾸로 했네. NH HN이하고 NH 이사. 그래서 N이 두 개에다가 수소가 4개 있는 건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은 3개로 결합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전 시험이었어요. 바로 전 시험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중간중간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저 그거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HCN의 구조식을 그려라.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어려워요? HCN 구조식 그려라? C니까 다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요. 맞지? 이건 RC잖아. 수소는 다리가 하나, 이건 고정일 거야. 그럼 질소가 다리가 몇 개예요? 질소 다리 몇 개? 왜 자꾸 그러세요? 질소 다리 3개. 질소 다리 3개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결합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이거 5점짜리였어. 5점짜리 이걸 못 풀어요. 이거 다 뭐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돼요. 해보시면 되잖아. 이거 가지고 떨어지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작년 시험에. 자,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지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에? 59점 떨어졌더라지. 아니, 여자랑 헤어지면 여자가 자기 찾다 그래요? 내가 그 여자 찾았다 그래?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여자한테 잘렸어도 아유, 내가 찾어 그러거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시험에 붙은 사람은 전부 다 몇 점? 80점이고 떨어진 사람은 전부 다 59점이야.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 떨어지는 거 제일 많은 포지션이 55점에서 58점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문제 한 문제 차이에요, 사실. 아, 필기 말고 실기 기준으로 거의 정말 한 문제 차이인데, 시험장가에 있어서 영끌을 하셔서 아파트에서 하실 생각을 하시던 것처럼 영끌을 모셔서 시험 보시라고. 자, 설명 다 드렸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 클로로벤젠. 예, 클로로벤젠은 염화벤젠, 독성이 크다. 얘는 DDT의 원료다. 자, 삼석유로 가죠. 삼석유로는 삼중크라니 액을 담매. 삼석유로 인하점하고 지정수량을 했고, 삼석유로는 삼중클아니 액을 담매. 중유 클레오 소트유, 같은 말로 타르유. 아닐린 니트로 벤젠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담금진류 메타크레졸
중유 다시 와서 중유는 무거울 중자 쓰는데 물보다는 무겁지 않다. 비중이 0.9에서 1.0이다. 중유는 점도에 따라서 나눈다. 점도는 어떤 점도? 동점도.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흘렸을 때 가는 거는 동점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동점도란 스트로크를 얘기합니다. 액체에다가 막대기를 박아놓고 돌렸을 때 얘가 얼마나 땡겨오느냐, 이걸 동점도라 그래요. 동점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다. A급, B급, C급. C급은 많이 들어볼 거예요. 중위로서 C급은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지금은 없어진 직업에 속하지만 화부, 열관리 기능사. 고등학교 때 열관리과가 있어요. 거기서 열관리 기능사를 따면 어디로 갔냐면, 예, 호텔 같은데 보일러를 갔죠. 그거를 직업 이름으로 화부라 그래. 화부. 아실 텐데 화부 처음 들으시나? 예, 동점도에 따라서 벙커 CU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봐? 벙커 CU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클레오시트 타르유. 클레오시트나 타르유는 이거는 방부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철도청에서 예전에는 했었어요. 철도청에서 방부목, 철도청, 철도 레일 밑에 진동 받기 위해서 있는 거, 그 나무. 근데 그 나무를 가만히 놔두면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면 나무가 물을 먹어가지고 습기를 먹어서 썩어. 그리고 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벌레가 들어가지도 말고 물이 침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나무를 타르 위에다 넣고 쪄요. 찌면 그 나무가 기름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름이니까 벌레가 못 먹어요. 그걸 타르유라 그래. 근데 이거를 철도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입찰 띄워가지고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산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써? 인테리어용으로 해가지고 카페 내부에다가 철길처럼 해서 인테리어 했다고. 그러다가 환경단체에서 걸렸지. 뭐가? 타르유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아주 독성이 강해. 그거를 철도청에서 그것도 폐목을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은 폐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방부유다. 클레오소트유. 아닐린은 아미노벤젠. 아미노벤젠. 아민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써요? NH3가 아니고 NH2. 벤젠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NH2. 여러분들 피곤하면 뭐 먹어요? 활성 강장제, 뭐 아로나민 골드 안 먹어봐요? 요즘에는 활성 워낙 많으니까, 비타500 워낙 많으니까 아로나민 골드. 거기 있는 게 뭐예요? 아미노산. 아미노가 아미노잖아요. 아민. NH2. 산이 뭐예요? 산. 의산, 초산, 유기산, 포름산. H, C, O, O, H. 뭐야, 이게 피로회복제야. 왜? 사람의 몸에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질소가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질소가 공기 중에 그러니까 78%나 질소가 있지. 근데 이 질소가 잘 안 녹아. 어디에? 물에 안 녹는데 얘네들이 천둥치고 번개치는 날은 공기 중에서 번개에 의해서 질소가 분해가 된다고. 그 분해가 돼가지고 어느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 물속으로 들어간 게 비르고 내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식물이 받죠. 그래서 걔가 뭘 해요? 광합성을 해서 질소가 없으니까, 비가 안 내리면 질소가 없으니까 식물이 안 자란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질소를 주려고 뭘 해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질소 비료 쓰잖아. 사람 몸에 질소가 잘 안 녹는다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 단백질을 형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아로나민 골드처럼 아미노산제를 먹으면 질소가 몸속에 들어가서 힘이 생긴다고. 피로회복제잖아. 아민 같은 말이라고. 하나 더 나간 게 암모니아, 하나 더 나간 게 암모늄. 니트로벤젠은 말 그대로 니트로는 NO2예요. NO2. 벤젠에다가 NO2 들어간 거. 에틸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린을 하겠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에틸렌 했었죠. C가 두 개인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게 에틸렌 글리콜. 이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볼까요?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그러려면 원래 있던 에탄을 그려 볼게요. 원래 이 모양이었어요. 에틸렌인데 여기 그냥 글리콜이 들어갔네. 글리콜이 들어가면 OH가 몇가? 얘는 OH가 2개. 그래서 여기 OH가 옵니다. 수용성, 비수용성? 수용성.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은 수용성 비중이 1보다 크다. 글리세린은 이게 몇가? OH가 몇 개요? 3개짜리예요. 하나, 둘, 셋. 이러한 프로판에서 OH가 몇 개가 온다고요? 3개. 이게 글리세린.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제 오류 위험물의 자기 반응성 물질에 뭐가 있어요? 니트로로 바꾸면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죠. 그럼 여기서 니트로니까 글리콜에 OH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OH 대신에 NO3가 와요. NO3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죠. O를 기준으로 O, 그 다음에 NO2. O를 기준으로 NO2. O를 기준으로 NO2. O를 기준으로 NO2. O를 기준으로 NO2. 얘는 C가 2개에 H가 4개에 O, NO2가 2개짜리고, 얘는 C가 3개에 H가 5개에 O, NO2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니트로글리콜, 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돼요. 당금진류 빼고요. 메타크레졸은 여기 OH가 온 거. OH가 온 게 페놀이에요. 얘는 가연성 고체, 특수 가연물에 나오는 가연성 고체, 지정수량 3000kg. 여기에 뭐가 온다? CH3가 오면 오르소 크레졸. CH3가 어디로 오면 메타니까 한 칸 건너뛰어야겠죠. 한 칸 건너뛰면 여기에 오면 메타 크레졸.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니트로가 3개가 오면 NO2 트리 니트로 페놀 제5류 위험물. 자, 그래서 삼석유륜 중유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발화점이 250에서 400도씨 되어 있는데, 중유는 항상 나오면 중질유라고 나옵니다. 중질유 하면 중질유 화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보일 오버, 그 다음에 플러스 오버, 슬롭 오버. 세 가지 차이점은, 보일 오버는 외부에서 열을 줬을 때 안에 있는 수분이 비등하는 게 보일러버. 그냥 보일러 생각하세요. 보일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안에다가 물 넣고 외부에서 데피면 보일러잖아. 그러니까 안에다가 있는 물을 데핀다 생각하면 보일러버. 슬로버버, 불이 나서 위에서 물을 넣었는데 이 물이 튀어나온 게 슬로버버. 불하고 관계없이 원일 모를 이유에 의해서 안에 있는 물이 끓어서 넘치는 거 플러스오버. 중진료화제 3가지. 이거는 2차 실기시험 때도 나와요. 간단하게 써라. 아닐린 아미노벤젠, 아닐린은 아미노벤젠이다. 여기 아민벤젠이라고 하고요. 니트로벤젠, 얘네2 들어간 게 니트로벤젠. 그 다음에 1가 알코올은 메틸, 에틸, 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고, 2가 알코올에는 에틸렌 글리콜, 3가 알코올에는 글리세린. 자, 글리세린 수용성, 에틸렌 글리콜 수용성, 다 수용성이 알코올류는. 자, 글리세린의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화장품의 원료이다. 메타크레졸, 니트로톨루엔까지 해서 제3서기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제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그냥 요 정도만 하시고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동식물유는 해동아들 점검사입니다. 해바라기유, 동유, 아마이유, 들기름, 정어리유, 건 등으로써 이거는 건성유로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이다. 그래서 건성유란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데, 예,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학교 때 이제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집에 딱 왔는데, 예, 그때는 식용유가 비쌌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 기름이 뭐야? 소팅유라 그러지. 그것도 별도로 팔아. 중국집 가서, 예, 탕수육이라든가 짜장면 먹으면 맛있는 이유는 식용유로 굽는 게 아니라 소팅유로 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 뭐 어쩌다 얘기해서 안 하지만 옛날에는 했다고. 그래서 집에 딱 가는데 막 그 기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색깔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보리찬물인 줄 알고 팍팍팍 하고 먹었어요. 자, 그 기름 얘기예요. 그 기름이 가만히 놔뒀는데, 건성유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얘기해요. 건성유, 말라가는 성질이야. 불건성유는 마르지 않는데, 그러면 뭐가 더 위험하냐 이거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가만히 가. 그럼 얘는 화학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는데 그러니까 굳어가. 얘는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발열, 흡열. 화학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발열, 흡열. 발열을 하는데 얘가 열을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뭐 하겠다고요? 스스로 발열을 한다고. 그러면 얘는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나온 얘기가 포화냐 불포화냐. 포화라는 얘기는 이런 상태인 것들이 뭐예요? 포화죠. 더 이상 반응할 데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어. 그럼 이런 것들이 불포화야.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많으면 이 중간에 뭔가 와서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을 하면서 발열이 생긴다. 그래서 얘는 불포화 결합이다. 불포화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불포화 결합을 하고 있다 하고, 요오드 값은 암기. 요오드 값의 정의. 요오드 값은 뭐라고요?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로서 건성유는 13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법에 대한 문제에서 여기가 이상이면 여기는 뭐 해야 돼요? 100 미만. 그럼 여기는 100 이상. 그럼 여기는 100 미만이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상 이하로. 그리고 100에서 130으로만 돼 있어요. 만약에 시험지 나오면 요거 그대로 쓰세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이상이니까 여기 미만인데 아니에요. 그냥 이건 뭐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념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야핏 땅은 붉은선유. 그래서 해바라기, 동유, 아마이뉴, 들기름, 정어리 암기하시고, 하나 더 암기를 하신 다음에 올리브유, 야자유, 피마자유, 땅콩유. 올야, 피, 땅. 얘는 붉은선유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반건성유다. 반건성유가 많으니까 반건성유 그냥 넘어가시자고. 특수인화물은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인화물은 뭐 굳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오류위험물을 가죠. 오류위험물은 자기 연소성,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스스로 반응하더라. 뭐 산소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가연성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그래서 유기질의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리유, 틀이라고 한 건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시아민, 염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에스테리 두 가지예요. 유기과산화물은 과산화물이 있는데, 과산화물은 H2O2인 과산화수소를 과산화물이라고 해요. 여기 앞에 무기질인 금속류가 들어가면 무기과산화물, 이 수소 대신 유기질이 들어가면 유기과산화물.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과산화 벤조일과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을 암기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뭐라고요? 물질이죠. 물질이면 얘가 고체냐 액체냐 구별하셔야겠지. 과산화 벤조일은 고체, 메틸에틸 케톤은 액체. 그래서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은 액체. 대부분이 고체니까 액체만 구별을 하시자고요. 액체만. 대부분이 고체니까 액체만 구별하시면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 액체.
질산, 메틸, 질산, 에틸은 질산의 에틸이나 질산의 메틸이 된 거고 액체. 니트로글리세린 액체. 니트로글리세린은 알프레드 노벨을 생각하시고, 노벨이가 아버지가 화학회사를 해서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얼마나 좋은 집안이야. 있는 집안이죠. 알프레드 노벨이 그래서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화학 실험을 하는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떨어뜨렸다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떨어뜨렸으면 충격에 민감해요. 엄청 민감해요. 폭파 나서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 왜냐하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북유럽 지방의 철도를 이용해서 북유럽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철도를 놨죠. 철도를 놔야 되는데 사람이 땅을 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산에서 구멍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구멍을 뚫으려니까 폭탄이 있어야 돼. 그럼 폭탄인데 이게 액체야. 액체를 짊어지고 가서 산 꼭대기까지 가서 폭탄물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액체를 떨어뜨리면 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화학식으로 검토하다가 알프레드 노벨이 딱 찍어 먹었어. 띄워 먹었더니 심장이 갑자기 발작 질환을 하는 거야. 심장이 막 둥둥둥둥 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심장 치료제가 되구나. 그래서 약전으로 심장병 치료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먹었더니 강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누군가는 직접 만져보고 누군가는 직접 불에 넣어보고 누군가는 직접 망치로 쳐보고 누군가는 직접 물 위에 넣어보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오지.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가 퀴리빈이 아니에요. 퀴리빈. 방사능 테스트 하다가 결국은 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 집안 내력이야. 그 집안 사람들 다 방사성에 대해서 위험한 걸 몰랐을 때 다 상 받아고 다 죽었어. 암 걸려서. 알프레드 노벨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실험해서 하다가 저게 충격이 민감하니까 걔를 떨어뜨렸는데 안 죽었어. 운 좋게 어떻게 안 죽었냐. 그 실험실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규조토가 있었던 거예요. 규조토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번데기 있죠. 번데기 같은 유기물질, 유기 생명들이 죽은 거야. 죽으면서 걔네들이 중간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뚫려요. 그걸 규조토라고 그래. 흙인데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렸다고. 얘가 니트로글리세린이 규조토로 싹 들어가면서 그 구멍을 메워가지고 쫙 흡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굳어버렸어. 그래서 얘가 안전하구나. 그래가지고 폭발물을 터뜨려봤더니 니트로글리세린보다 폭발력이 더 좋아. 그래서 그걸 만든 게 뭐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명피해가 안 당하게 해서 철도를 다 뚫었지.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딱 발생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생겨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그 알죠? 살상무기를 쓰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그동안 떼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사회에 환원한 게 노벨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죽어도 안 주지. 김대중 대통령만 받고 노벨상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자, 그게 오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가냐면 얘는 충격에 민감하다고요. 아주 민감하다고요. 액체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니트로글리세린 액체라고. 그 다음에 셀룰로즈는 영국에서 귀족들이 당구를 쳤어요. 당구를 딱 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나라가 처음에는 개척시대 이제 청소고 땅 여기 내 땅이야 땅 막 개발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제 귀족 문화가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귀족 문화가 생기니까 뭐 담배도 피우고 여자들 귀족들 담배도 피우고 뭐 남자들 놀이기구 가져오려고 했더니 당구가 이제 귀족 문화로 들어온 거예요. 당구를 딱 가지고 왔더니 당구 공이 뭐예요? 코끼리 상아야. 코끼리 상아라니까 어디 인도 가서 코끼리 상아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 가가지고 코끼리 다 잡아가지고 코끼리 불러가지고 상아를 만들었지. 그래서 미국에서 당구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니까 코끼리를 잡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공고를 내요. 야, 코끼리 뼈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당구공의 재료를 할 수 있는 거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거기다가 넣어요. 뭐 황산과 질산을 교반을 시켜가지고 고무에다가 섞었더니 이게 당구공이 된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셀룰로즈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고체라고요. 길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셀룰로즈 잊어버리지 말고 고체라고요. 고체. 그 고체에다가 니트로를 넣은 거예요. 니트로셀룰로즈. 거기다가 뭘 넣었다고? 니트로를 넣었다고. 니트로를 넣으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실처럼 뽑혀. 실처럼 쫙 뽑히니까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천을 만들었더니 이 천이 정말 부드러운 비단이 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비단을 가가지고 가니까는 유럽에 가면 아주 떼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중동지방에서 야
니들 비단 내놔. 그래서 비단을 훔쳐가고,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비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중세시대에 막 나왔던 거예요. 그 비단보다 더 부드러워, 니트로셀룰로즈가. 그러니까 어떻게 난리가 난 거야, 영국의 귀족들이. 그때만 해도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귀족들은 담배를 피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담배 잿대를 가지고 받아내면서 했단 말이야. 아, 나 똥 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다 똥 싸. 그러면 하인들이 와서 똥 쳐갔다고. 그러니까 똥 안 밟으려고 나온 게 여자 하인이고.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옷이 뭐로 했다고요? 니트로셀룰로즈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고. 담배를 딱 피다가 담배째가 니트로셀룰로즈에 딱 떨어졌어. 어떻게 됐겠어요? 불타서 죽었어. 불타서 죽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석TV 하는 거지. 아, 니트로셀룰로 가지고 옷 입으면 죽는다. 역시 가짜 섬유는 입으면 안 돼. 그래서 가짜 섬유가 싹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두평사에서 뭘 만들어요? 나일론을 만들죠. 나일론을 만들어서 가짜 섬유.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가짜로 다니는 사람은 뭐라 해요? 나일론. 가짜 섬유지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일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체 액체? 고체하고요, 니트로셀룰로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질화도를 기준으로 해서 질화도란 질소의 화합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질화면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면이라는 거는 옷을 얘기해요. 섬유. 섬유인데 뭐가 들어갔다? 질소, 즉 니트로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질화도에 따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해요. 요오드 값이 높을수록 위험해요. 높은 건 위험이야. 자, 높으면 위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온도가 높으면 위험해요. 압력이 높으면 위험해요.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B점이 높으면, 아니요, B점은 낮으면 위험해요. 착화점은 높으면 낮으면 위험해요. 인하점은 낮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높으면 위험한 거 몇 개 안 돼. 높으면 위험한 거 질화도, 요오드값, 또 산소 포화도, 산소 반응력, 산소 친화도 높으면 위험해요. 자, 특히나 니트로셀룰로즈는 어디 물을 포함한 알코올, 함수 알코올에다 보관한다. 함수 알코올이랑 알코올 30에 물 20%. 자, 그 다음에 트리니소톨루엔, 트리니소페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폭발물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둘 다 고체예요, 고체. 얘는 줄여서 TNT, 얘는 줄여서 TMP. 시험에서 TMP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트리니소페놀이. 근데 얘 이름은 뭐예요? 피크린, 산, 피크르, 산이에요. 산이니까 무슨 맛이 나겠어요? 신맛 또는 쓴맛이 나죠. 니트로글리세린은 단맛이 나고요. 단맛, 얘는 신맛, 쓴맛이 난다고요.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과산화물 정리한 거는 이제 육류위험물은 과산화수소, 여기에 무기질이 오면 무기과산화, 유기질이 오면 유기과산화입니다. 질산, 질산은 제6유위험물. 질산에 무기질이 오면 또는 질산에 양성 원자전염은 질산염류로 해서 제1유위험물. 질산에 뒤에 뭐가 온다? 유기물질이 오면 에스테리유라래요. 제5유위험물. 니트로란 말 가지고 구별을 하실게. 니트로벤젠, 니트로톨룬이라고 하는데 니트로가 몇 개? 2개 이상인 것. 그것은 제5류위험물이다. 그 다음에 NO는 니트로소라 그래요. 자, NO2가 2개인 건 디니트로. NO2가 3개인 거는 뜨리니트로. 얘는 디니트로. 얘는 니트로소. 디니트로소. 뜨리니트로소.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니트로소, 디니트로소 하면 뭐라고요? 제5류위험물이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히드라진이에요. 이거 포인트가 아니고 헷갈리는 거. 히드라진으로 끝나면 제4류위험물의 제1석유류에 있는 히드라진이고, LH농협, 이사자금, 여기에 뭐가 붙으면 히드라진 유도체야. 얘는 제5류위험물이라고요. 왜냐하면 히드라진이 원래 5류였다가 4류로 넘어갔어요. 황산 넘어가면, 황산 없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히드록시나민이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얘가 10kg, 100kg, 그 다음에 200kg, 그 다음에 100kg이야. 히드록시나민은 100kg이라는 거. 모아 지정수량이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이에요. 히드록시나민은 어디서 나오냐면 얘가 3분의 51.1, 3분의 51.1 곱하기 n이었다가 법이 강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요것이 어디 갔어? 지우개가. 이것이 바뀌어요. 뭐로? 51.1 3승근 루트 n으로. 여기서 이 n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n은 지정수량의 배수야. 그럼 지정수량이 얼마인데? 100kg이라고. 이거 200으로 생각하시니까 자꾸 말씀드려. 100이라고. 이거는 바로 실기시험에 5점짜리예요. 지금은 잘 안 나와. 저 법 바뀌었을 때는 관리사 시험에서도 나오고,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이사, 위험물 기능장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 한 시간? 조금 쉬었다가요. 뒤에 거를 필요한 것만 하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